자, 10번째 이제 결격 사유 한번 정리해 놓으실까요? 결격 사유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결격, 자격 결한다는 결격 사유, 중ገብ을 할 수가 없다. 결격 사유, 시험장 가는데 중ገብ을 못 한다. 그게 이제 결격 사유입니다. 자그마치 몇 개가 된다고요? 12개나 주셔야 됩니다. 시험장 못 가는 거는 2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자그마치 12개나 됩니다. 자, 먼저 가로 1번에 등록의 결격 사유를 이제 규정한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믿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중ገብ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기 위해서는 문제 있는 사람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 소리가 이제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험 문제감으로 의 정도로 나오지는 않고요. 자, 뒤쪽에 이제 자, 유형. 자, 시험 문제가 이제 유형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그마치 몇 개요? 12개. 12개가 이제 시험 문제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무능력자. 지금은 이제 제한 능력자. 첫 번째 미성년자.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중ገብ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돈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어도 뭐가 안 된다고요? 근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급 등록 신청을 하겠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뭐에 해당돼서요? 자격 결한다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니까 나이가 이제 20세가 아니라 19세 미만자로 좀 줄었다. 여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19세 이상자가 되면은 생일까지도 지나면, 시험 문제에서는 만자 같은 거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혼인을 했어도 미성년자는 그래도 미성년자, 나이가 19세가 안 되면 다 미성년자. 하다 철저하게 나이만 갖고 따진다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아직도 이제 금치사한자, 한정치사한자, 법제처는 그러고 있지만 용어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피성년 후견인, 사무처리 능력이 아예 결여되신 분, 그리고 한정, 피한정 후견인. 여기는 사무처리 능력이 약간 부족하신 분. 이분도 이제 부족하고 아예 결여가 돼 있으니까 근무를 해서는 안 될 거고요. 등록 신청에서도 안 될 겁니다. 시험장에서 찍는 대로 다 맞췄습니다. 그래도 중급하면 안 돼요. 그게입니다. 마시 가신 분이 중급하시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안 돼요. 그럼 언제까지요? 먼저 선고 다 없어지고 사유도 물론 종료가 돼야 되고요. 마시 간 거 돌아오고 선고도 없애고 했을 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파산자가 나와 있고, 파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뭐 되지 않았을 때, 복권되지 않았을 때, 빚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해놨습니다. 선고가 됐습니다. 돈을 다 갚아도 그 선고가 남아있으니까 선고를 없애야 됩니다.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복권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시험 문제가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X개입니다. 복권을 아예 받아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하고요. 먼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금고 이상이면 금고, 징역, 사형 이렇게 3개. 우리 형에는 9개가 있지만 그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은, 그리고 이제 집행을 완전히 선고를 받고 이제 집행을 완전히 뭐 했을 때 종료되고 나왔을 때도 얼마가 3년이, 그리고 집행을 면제받고 나왔을 때도 얼마가요? 3년이. 집행됐으니까 큰 집 생활 때문에 사회 적응이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3년 안에 교도소 다시 들어갈 거다. 그 3년이 의심 기간입니다. 좀 째려보겠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3년이 경과가 됐으면 이제 사회에 적응됐나 보구나. 거기서 이제 등록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근무도 해라.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상하신 분을 나중에 고용해서 쓰시면 우리도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집행 종료 3년, 면제도 3년. 집행 종료에 3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만기 석방은 3년만. 우리 가석방은 잔용기가 남아 있습니다. 잔용기에다가 또 3년을 보태고, 무기징역자 총 다 해서 얼마라고요? 총 1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뭐를 못한다고요? 등록 신청을 못해요. 이 정도를 주의를 꼭 내셔야 됩니다. 이제 집행 면제는 또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특별사면 받았을 때도 3년, 그리고 형해시효가 완성됐을 때도 3년, 법률 변경도 3년, 외국에서 형을 받았을 때도 얼마가요? 3년. 자, 공통적으로 집행 면제는 3년만 가면 된다. 자, 특별사면도 잔용기는 없다.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3년 조치로 없애놨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집행유예가 나와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범자니까 얼마 동안 유예기간만 거기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유예기간. 만약 징역 1년에다가 집행유예가 2년 선고되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냥 2년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2년만 잘 보내면 1년은 아예 없어지고요. 반대로 이제 2년 안에 사고를 치면은 보류해 놨던 1년을 집행을 해서 교도소를 아예 보냅니다.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1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유예 만약에 2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징역 2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3년 선고됐을 때 합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6년이라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집행유예가 3년이면 3년만 결격사유. 만약에 징역 3년에다가 결격사유 집행유예가 5년이었을 때입니다. 몇 년만? 5년만. 만약에 3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4년이면 4년만 그입니다. 요것만 지나고 나면 요 3년도 문제가 없고 4년 안에 5년 안에 사고를 치면은 3년은 집행을 한다. 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우니까 꼭 기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취소가 되면 얼마씩이요? 3년 동안 근무를 못 해요. 그리고 업무도 못 해요. 그 등록 신청도 못 해요. 자격 취소는 3년 동안 시험장도 못 가요. 자,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아래줄에 이제 정지가 나와 있죠. 자격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받았을 때 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 신청을 못 한다. 그 아래줄에 이제 업무정지, 폐업 신고를 꼭 했을 때입니다.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등록 신청을 못 해요. 이제 아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법인은 임원이나 사원이 있을 건데 업무정지 발생 당시에 누구라고요? 임원이나 사원은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뭐를 못한다고요? 등록 신청도 못하고 옆집 가서 근무도 못하고 대신에 발생 대신에 처분 당시 맨날 이렇게 시험 문제 되니까요. 발생 당시다. 발생은 2월이고 처분은 5월이다. 언제라고요? 처분 당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발생 당시. 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줄에 이제 이 법을 위반해서 뭐를 선고받았을 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벌금 얼마나 했습니까? 300만 원 이상의 그 300만 원 대신에 500, 200만 원 막 속일 겁니다. 그리고 얼마씩이요? 3년에 그리고 3천. 여기 이제 300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300만 원에 3년이니까요. 3,3하게 얻어맞습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뭐를 못한다고요? 등록 신청을 못해요.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뭐를 선고받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을 못해요.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법인에서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바로 취소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2월이 경과되기 전에 해소하면 괜찮은데 2월이 경과되기 전에 해소를 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문제 삼습니다. 2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3년 동안이나 영업을 못해요. 그래서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간 등이 아주 중요하겠죠. 자, 어느 경우는 나이만 차면 되고 19만 차면 되고 그리고 징역형은 종료돼도 면제돼도 3년이 경과돼야 되고 등록 취소도 3년 그리고 자격 취소도 3년 벌금도 300만 원 이상만 되면은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을 못해요. 집행유예 유예기간만 자격정지 정지기간만 업무정지 기간만 그리고 무슨 당시 발생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모두 완벽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꼭 점검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는 매년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점검을 해놓으시고요. 이제 그 옆에 결격사유 효과는 등록 신청할 때 안 되고 등록 신청할 때는 문제가 없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를 하고 그 정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업을 종사하거나 시험장을 가거나 자격 취소는 안 된다. 거기까지도 아예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여기도 자, 바로 이제 결격사유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점검을 꼭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모아서 한 문제씩 40문제가 채워집니다. 자, 문제를 아주 넓게 내니까요. 어느 쪽에다가 몰아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